이항분포 보겠습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뭐냐면 이항으로 나눠진 이제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실제로는 1의 눈이 나올,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져. 1의 눈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를 한다. 그럼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3번까지 나올 수 있어. 자, 이거는 사실 확률 변수가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 중 하나야.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각각의 이제 확률의 값들을 우리가 찾을 때 앞에서 했었던 독립시행의 확률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주사위를 3번 던졌죠?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3C 0에 6분의 1의 0승, 6분의 5의 3제곱 이렇게 각각의 확률들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채울 수가 있어요. 제곱 3C2의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 3C3의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0제곱 해서 확률의 합계는 1로 떨어질 거야.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 중 하나라서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px는 x는 3cx에 6분의 1의 x승 6분의 1의 3 마이너스 x제곱 x가 이제 0, 1, 2, 3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근데 이러한 이산 확률 분포 안에서 이와 같은 각각의 시행이 독립시행으로 나오는 이런 확률 있죠? 요거를 우리가 특징을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항 분포에 대한 기호를 따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여하고요. 그때 기호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B 괄호 열고 시행을 몇 번 했지? 3번 했죠? 그리고 각 시행당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앞으로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어떤 분포인지를 여러분들이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게 이산 확률 분포냐, 연속 확률 분포냐로 일단 나누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이렇게 이항 분포의 형태는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정식적인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이항 분포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정리를 하자면 1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라고 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우리가 보통 Q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Q. 이 Q라는 거는 사실 1-P를 말하겠죠.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리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그걸 X.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때 확률 질량 함수는 Px는 X. N CX의 PX승 Q의 N-X승 P랑 Q를 더하면 1이고요. X는 0, 1, 2, N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사실 이제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값은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식으로 따라가서 NC0, P의 0승, Q의 N승 NC1, P의 1승, Q의 N-1승 NC2, P의 제곱, Q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NCX, P의 X승, Q의 N-X승 그리고 가서 마지막 n번째면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 해서 이 확률의 합계가 뭐가 돼? 1이 된다. 이 합계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이제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에 P의 R승, Q의 N-R승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뭐야 바로 이항 정리에 대한 표현이죠. P 플러스 Q의 몇 제곱 N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다. P 더하기 Q는 1이라고 정의해놓고 갔기 때문에 얘도 확률값이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해요. 기호로 표기를 한다면 B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B를 쓰고요. 시행 횟수 각 시행의 확률값 이렇게 N, P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써준 게 뭐라고? 시행 횟수 그리고 뒤에 써주는 거는 1회 시행 시 일어날 확률 그래서 표현을 할 적에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 n, p를 따른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면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결국에는 얘는 이산확률 분포인데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거든? 굳이 왜 이항 분포를 따로 빼서 배우냐? 넘겨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아주 좋은 특징이지. 자, 이항 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 분포야.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자, 그럼 여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항 분포가 3,5분의 1이래요. 그럼 시행 횟수는 3번, 각 나오는 확률은 5분의 1. 이것들이 독립시행으로 이제 확률이 나올 거지. 그럼 여기 채워볼게요. 얘는 3C 0에 5분의 1의 0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3C1 5분의 1의 제곱 3C2에 5분의 1 제곱 5분의 1의 1제곱 3C3에 5분의 1의 0제곱 5분의 뭐야? 5분의 4죠. 세제곱 이제 합계가 2다.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을 그러면 이거 곱하고잖아. 그지? 평균 구하는 방법 똑같잖아. 평균은 0 곱하기 0 더하기 이거 계산해버리고 할까 그냥? 이게 얼마야? 5의 4제곱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이면 125분의 얘는 이제 64 이건 이제 125분의 4, 4, 16의 3이니까 48 125분의 3, 4, 12 그 다음에 125분의 이것도 이거 잠깐만 3이잖아 이렇게 잘못 썼죠 1 이렇게 되네 48이니까 맞지? 확률 이제 구하면 0 곱하기 125분의 64 더하기 1 곱하기 125분의 48 더하기 2 곱하기 125분의 12 더하기 3 곱하기 125분의 1이다. 요거 이제 계산해. 그러면 얘가 125분의 75 이렇게 나와요. 약분하면은 5분의 3으로 나온다. 오케이?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요. 그럼 얘도 이제 쭉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까 이제 생략하고 25분의 12 나옵니다. 25분의 12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이제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하면 되니까 5분의 2루트 3이 되는 건데, 이러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각각의 변수에 따른 값이 지정되면 이게 특징이 있어. 이 평균을 구하는 값인 5분의 3이 3,5분의 1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세요.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항상 그래. 그러니까 이게 n, p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평균인 거야. 얼마나 편해, 그지? 분산도 마찬가지로 봐봐. 분산의 계산은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를 곱하는 거랑 같아요. 이 5분의 1과 5분의 4의 이제 관계는 더했을 때 1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5분의 25분의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평균과 이제 분산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 분포인 거지. 이제 이항 분포를 딱 보면은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이 그지 같은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그대로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b가 n, p다 이항 분포를 따르면 평균은 바로 뭐야? n 곱하기 p.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뭘 뜻해? 1-p를 말하는 거야.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타율이 3할이라는 거는 30%를 말해요. 30%. 3할인 야구 선수가 4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 문장을 보고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일단. 그럼 x가 따르죠. 이항 분포를. 몇 번 시행해? 4번 휘두르지. 각 타석에 올랐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은 10분의 3인 거네. 그럼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이산 확률 분포로 시작돼서 이제 각각의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딱 나와야 돼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4cx의 10분의 3의 x제곱 10분의 7의 4-x승 이렇게. x는 0, 1, 2, 3, 4.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3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이래. 그럼 p에 x가 3 이상인 걸 물어보는데, 얘는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 거니까 이 3 이상이다 라고 범위로 표현해 줬지만 결국은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의역 값은 전부 다 정수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두 개의 확률을 구하라. 자, 지금 4c 3에 이렇게 더하기 0이죠? 아이, 헷갈리잖아, 너 때문에.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직전에 뭐 공식을 쓰는 형태는 아니야. 특정한 확률의 값을 이제 구할 때 이렇게 앞에서 했을 때 이상 확률 분포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한다. 그러면 평균은 NP 200 곱하기 5분의 2 80. 분산은 NPQ 곱하기 5분의 3까지. 그럼 사실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거랑 같아요. 48이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48. 4 루트 3. 자, 2번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줬어. 이걸 딱 보고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항 분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x가 따르죠. 이항 분포를. 시행 횟수는 72회. 각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평균 72 곱하기 3분의 2 24, 48. 오늘 이제 안 온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표 만들어서 할 거야. 알려주지 마. 4.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항 분포일 때만 가능한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정의가 돼야 이항 분포고.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40%가 불량품입니다. 10개를 생산하고요. 불량품이 나올 개수. 그러면 이제 이것도 따르죠. 이항 분포를. 10개 제품당 불량이 나올 확률 40%.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일 때 확률이 얘를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만약에 불량이 아니라 정상이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해. 정상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그러면 그때 확률은 뭐라고 해야 돼? 5분의 3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EX 평균은 4. 분산은 1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죠. 5분의 12. 그러면 이거 뭐야? 제곱의 평균이잖아. 제평평제로 Vx를 구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 되니까 제곱의 평균은 분산 플러스 평균의 제곱이 된다. 16 이렇게 5분의 92. 그리고 이제 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이거 이제 이동된 거 형태죠. 변형 2의 y부터 2의 2분의 5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하는 거고 아까 평균 구한 거에다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7 분산 V는 어떻게 나와? 제곱해가지고 분산하고 곱하면 되죠. 15 이렇게 이항 분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 중 하나를 따로 빼서 배운 거고 이걸 이용하면은 좀 계산이 이제 간단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센 꺼내서 92쪽 92, 93, 94에까지 풀어볼게요. 564번부터 좀 볼게요.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은 90%다. 좌석이 28개인 이 고속버스를 30명이 예약한 경우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이제 뭐야 결국에는 이항분포죠. x가 인원수라고 보시면 시행 횟수는 이제 30명이 예약을 하는 거야. 각각 탑승할 확률이 0.9가 되는 거지.
여기서 좌석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실제로 좌석이 28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오버부트라고 하죠. 일부러 더 예약을 더 받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안 오는 사람들이 한둘씩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받아, 일단. 비행기 예약할 때도 그래요. 사실 근데 여행 갈 때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럼 거기서 이제 보상을 해주기도 하죠.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없대. 이런 식으로 이제 30명 예약을 받는 거야. 좌석은 28개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좌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몇 명이 왔을 경우를 말하는 거야? 29명, 30명이 왔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X 확률 변수가 29 이상일 때를 말하고, 그러면 그때는 29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지. 29일 때 확률 30시 29에 0.9에 29승 0.1 더하기 30시 30에 0.9에 30제곱.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76. 자, P의 점의 위치가 앞면이 나오는 것과 뒷면이 나오는 거에 따라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그 P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X라는 거는 뭐냐면 좌표를 X라고 둔 거지. 근데 좌표를 만들려면은 뭘 알아야 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 변수를 조금 변형해서, 그러니까 치환을 통해서 바꿔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X라는 거는 확률 변수 X는 좌표를 얘기하지만 이 좌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횟수가 된다. 누구의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는 확률 변수로 다시 재설정하는 거지.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를 하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뭐가 돼? 10-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면이 Y번 나왔어. 그러면 얼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위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13Y 그리고 마이너스 2에 10-Y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이제 5Y-2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5Y-20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뭘 뜻하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위치. 그 위치가 바로 뭐다? 확률 변수 X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너가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게 EX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E의 X를 물어본 거는 E의 5Y-20에 대한 대답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Y라는 이제 변수의 맞춤. Y라는 변수는 뭘 따라가는지 알면 돼요. Y는 뭐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몇 번 던져? 10번 던져. 앞면이 나와.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Y가 5 해서 계산이 되겠죠. 이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통계에서 조금 난이도 있다 싶으면은 약간 요런 스타일, 요런 유형. 몇 가지 유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개념서로 다시 오셔서 이항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그 이항 분포라는 것 안에 이런 이제 교과서 내용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회라고 하면 n분의 x와 한 개의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실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되겠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일치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6분의 1에 가깝게 가져가기 위한 방식이 뭐였어? 시행 횟수를 점진적으로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시행 횟수를 10번일 때, 30번일 때, 50번일 때로 나눠서 지금 본 건데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면 상대도수 n분의 x랑 수학적 확률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둘의 차가 0에 수렴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얘기거든? 맞지? 여기서는 수학적 확률하고 이 통계적 확률의 차가 0.1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둘의 차가 거의 0.1 아니면 0.01, 0.001 이런 식으로 작아질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0.1은 꽤나 작은 수죠? 그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을 실제로 10번 시행했을 때 확률값을 이제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요거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거 n에다가 이제 뭐 넣는 거예요? 10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고 실제로 이 확률은 절대값 풀면서 x만 남기면 그러니까 6분의 여기가 이제 안쪽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1, 6분의 1에 마이너스 0.1, 10분의 x, 6분의 1에 플러스 0.1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10배를 각각 해주면은 얘는 이제 15분의 1 10배를 그냥 다이렉트 해버릴게요. 10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0.66 뭐뭐뭐 2점 뭐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사이가. 그래서 이 확률을 이제 구해보면은 실제로 x가 1일 때 하고 x가 2일 때를 이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이때 이제 확률이 각각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값을 환산해보면 0.614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10회, 30회 이렇게 늘려보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P에 2에서 8 사이가 돼요. 좀 범위가 늘어났죠? 그럼 그때 확률은 Px가 3일 때부터 Px가 7일 때까지 합의되면서 0.784 되겠죠. 어떻게 해서 확률이? 커졌죠? 그지? 시행횟수를 늘리니까 둘의 차가 0.2보다 0.1보다 작아질 확률이 커진다고. 더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죠. P의 얘는 3.33 얼마가 되고요. 13.34 얼마가 돼요. 그래서 얘는 P의 X가 4일 때부터 13까지를 더하는 거야. 0.946 이게 점진적으로 늘렸을 때 여기 확률의 값이 1에 수렴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돼요. 결국에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거의 0에 수렴하게 하려면 이 시행 횟수를 늘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한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1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고요. 주사위 횟수 n이 커질수록 상대 도수는 1이 나올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도수 n분의 x,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에 성립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에 해당되는 독립시행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택하여도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여준 예시의 H 값은 0.1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양수인 0.00001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갖다 놓더라도 n의 값이 커지면 결국엔 얘네들의 차이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 확률값 자체는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시적적으로 이제 그려보게 되면 그게 이제 분포의 형태가
일정한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를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요 내용은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정도 그냥 이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장 있죠? 이거 두 개.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통계의 가장 중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재밌어요. 쉬워. 어렵지 않고. 근데 개념을 잘 들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 한 번만 숙지하면은 문제 유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풀면서 조금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규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에 속하는 분포야. 얘는 정규 분포라는 거는 연속 확률 분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겨 먹었을 때 여기 뭐 루트 2파이의 시그마의 무리수 2 요거 이제 미적분 안 한 친구들은 아예 모르잖아. 그지? 뭐 이렇게 생긴 거래.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서 요걸 이제 외워라는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있어. 이러한 이제 수식을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요. 분포.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식을 외울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뭔지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소문점 m은요 변수 x의 평균을 얘기하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e라는 문자는 무리수야, 무리수. 그러니까 파이 있죠, 파이 같은 무리수. 이런 표현을 하는 무리수 중 하나거든. 이거 이제 무리수입니다. 그냥 무리수. 그래서 그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규 분포 곡선. 반드시 여기 값을 기준으로 자, 이 함수를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 뜯어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 얘가 지금 변수는 x예요, 맞죠? 그지? 변수는 x인 상태고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건 결국엔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떤 이거 뭐 k라고 해. k에 마이너스 p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이런 꼴이라고 지금 이런 형태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에는 여기 요 2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진 함수니까 지수에 있지만 무조건 얘가 x는 m이라는 값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함수라고, 우함수. m 기준으로. 우함수는 아니죠. m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정규분포 곡선의 개형은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 끝에 부분이 뭐 마감 처리가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딱딱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이제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수렴해요. x축에 점근선을 따라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이항 분포를 기호로 나타냈잖아. 정규 분포도 기호의 표기가 있어요. n, 평균의 표준 편차 제곱. 표준 편차 제곱이 뭐죠? 분산을 쓰는 거야. 노멀 짰다 가지고 이제 앞에다 놓은 건데 이때 표현을 연속 확률 변수인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이렇게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중간에 있는 m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x는 m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한 이제 모양이 사실상은 요 평균의 위치와 여기 있는 요 시그마의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평균이 일정한 형태의 두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약간 요래 된 형태로 평균이 똑같은 상황에 두 정규분포 곡선을 지금 한번 본 거야.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주황 색깔이 표준 편차가 큰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이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평평해져.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m 값에 집중해지지. m의 집중. 표준 편차가 클수록 흩어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표준 편차가 뭐예요? 뭐야?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 분산이잖아. 루트 분산이 뭔데,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말 자체는 평균치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환산한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실제로 편차라는 값, 평균과 이 별량 사이의 차이가 작은 거야. 많은 이제 니네들 점수를 딱 갖다 놓고 니네가 막 거의 점수가 다 비슷해. 막 72, 70, 75 막 이래. 그러면 이때는 각각의 개별적인 너희들의 별량이 평균값 기준으로 적게 떨어져 있겠지. 그럼 그걸 수치로 환산해도 그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작지.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이거 그래프로 환산했을 때 결국에는 모든 자료들이 평균에 어떻게 돼 있어? 밀집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어때? 막 누군 100점인데 누군 막 빵점이야. 막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자료의 분포가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에 보면은 표준 편차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이제 고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르다. 표준 편차가 더 고른 그림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고르다 그러면 뭔 것 같아요? 골고루라고 이제 단어가 생각나잖아. 근데 고르다라고 하면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의 차이에 맞춰서 요 정규분포 곡선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표준 편차가 만약에 일정해.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분포의 곡선의 이제 굴곡진 정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모양은 똑같은데 평균에 따라 위치만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평균 m 값이 크면 오른쪽에 좀 더 치우쳐서 그려질 거고요. m이 작으면 왼쪽에 좀 더 그려지겠지.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모양은 같은데 이런 게 있고 조금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게 있고 위치만 다르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x가 m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고? 가장 높은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 모든 정규분포 곡선은 m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분포에 속해 있다 그랬어? 연속 확률 분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연속 확률 분포의 성질을 무조건 따라가 줘야 돼.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그리고 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 확률 값의 총합, 바로 이 넓이가 얼마가 돼? 1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했었던 우리가 다각형의 형태가 나오질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여기 전체가 넓이가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수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케이? 전체 여기 전체가 넓이가 1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딱 절반만 가져가면 여기는 얼마? 2분의 1. 0.5 소수로 갑니다. 0.5. 이 반대도 0.5 이렇게 되는 거지 넓이가.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자체를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범위를 딱딱 지정해 놓고 요거 이제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고요. 적분할 수 있잖아. 그지?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 함수 가능하죠? 이거 적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지? 그래서 얘는 표가 주어져. 표가 있어요. 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찾으면 돼. 넘겨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은 x는 m이라는 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가운데가 평균인데 평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각각 얼마다 넓이가 0.5, 0.5가 된다. 자, 그럼 여기 정규분포 좀 볼게요. 여기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 곡선을 딱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평균이 있겠죠. 어딘가 m.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12, 18 이렇게 확률의 값이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18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같대요. 근데 이제 m 값이 12보다 작은지 18보다 큰지 모르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m 값이 12보다 작잖아? 그러면 12가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12가 여기 있고 18이 여기 있죠. 그럼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 18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프의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네. 그럼 12, 18이 어디 있는 거야? 12는 m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18은 오른쪽에 있겠죠. 중요한 건 12, 18의 넓이 양쪽 사이드가 같다라는 건 12, 18의 중간에 뭐가 있다? 평균이 있다. 그럼 평균은 얼마? 그렇지. 대칭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평균 값은 2분의 12 더하기 18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그림 끼워 맞추기 느낌도 이제 나는 거예요, 슬슬. 여러분들 이제 유아기 때 뭐 이렇게 상자 넣고 여기다가 별 모양 집어넣고 하트 넣고 막 그거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막 하트에다 별 쑤셔 넣고 막 그랬잖아. 지능이 딸릴 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모양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이런 정규분포가 있어. 이렇게 생겼대 지금. 자, 그러면 곡선 하나 그려. 여기가 평균이 얼마인 거야 지금? 여기는 평균이 0. 평균이 0. 분산이 1인 거지. 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래요. 이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1. 여기까지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A라고 할게. A.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어디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
B라 한다. 그럼 딱 보면은 0에 마이너스 1에서 0하고 0에서 1까지의 넓이가 어때야 돼? 같은 거죠. 그지? 대칭이니까. 자, 지금 0에서 2까지의 넓이를 AB로 나타내려. 0에서 2까지의 넓이를 AB로 나타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봐봐. 0에서 2까지라는 건 P의 0에서 2까지라는 넓이는, 이 확률은 P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랑도 같은 거예요. 맞지? 그러면 너한테 0에서 2까지를 물어본 거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를 구해도 돼. 그럼 우리 A 보이지? A의 모양에서 요 A만큼의 영역에서 0에서 1까지만 뭐 하면 돼요? 덜어내면 되겠네. 그지? 그럼 0에서 1까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0에서 1까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도 같겠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B지. 그지? 자, 주황색으로 이제 봅니다. 주황색 봐봐. 자, 여기가 다 B란 말이야. 근데 여기 딱 0 기준으로 우측, 여기 딱 절반은 얼마가 돼요? 0.5가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B라는 영역에서 뭘 빼면? 0.5를 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어떻게 구해? 0에서 2까지 구하려면 A에서 뭘 빼면 돼? B 마이너스 0.5를 빼는 거죠. A 마이너스 B 더하기 0.5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이제 쌓기로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 주어진 요소들 안에서 각각의 제한된 영역의 넓이가 충분히 다 나와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3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17에서 26까지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하래.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가 있는 거야. 평균이 얼마야? 2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죠?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20이고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 뭐가 돼? 여기가 23. 그 다음은 26. 이런 식으로 각각 끊을 수 있어. 여기가 뭐야 그럼 다음에 17, 14. 표준 편차만큼만 평균에서 떨어진 영역으로 표시를 했고 그 떨어진 영역은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니까?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 문제 봐봐. 자, 여기 표 보이죠? 평균이 20이야. 시그마는 3이고 그럼 얘는 지금 23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뭘 얘기해? 그 다음은 29를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봐. 이 M에서 요 X까지. 요 M이 얼마냐면 20에서 요 X 23까지에 대한 넓이가 0.341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20에서 24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0.3413이야. 26까지 넓이가 얼마야? 0.4772. 그 다음에 29까지 넓이는 0.4987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하래 지금? 17에서 26까지 가래. 17에서 26까지 가는 거는 얘 몇 개? 하나랑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더 하면 되겠다. 그지? 그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3413 더하기 4772를 더한다. 0.8285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